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논어등반학교장 이한우입니다. 오늘은 그 신삼국지 제4회를 통해서 한번 또 당시 영웅들의 리더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아마 주로 원소라는 사람을 분석하게 될 텐데 4회를 보시면 드라마에서도 원소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. 이 사회는 맨 처음에 시작이 바로 이 화웅이라는 사람. 화웅은 누구냐면 그 동탁군의 그 맹장이죠, 맹장. 맹장이어가지고 지금 그 반동탁 연합군하고 맞서 싸우러 오면서 이게 이제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. 이때 그 실제로도 이 제후라고 이제 불렀는데 왜 제후라고 불렀냐면 제후는 아니지만 그 행정관리지만 후한 말에 이 황건적이 일어나고 나서 이 도저히 지방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자사나 태수나 목사라고 하는데 목한테 그 병권까지 줬어요. 행정권뿐만이 아니고 병권까지 줘가지고 사실상 이제 제후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사나 태수들을 독자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자기들끼리 막 주고 받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이제 한 나라는 무너진 거죠, 그죠?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조조가 급격하게 부상하는 중이었고 실질적으로 당시 리더는 원소였습니다. 근데 원소 밑에서 그 여러 그 소위 말하는 제후들이 모인 가운데 이 조조가 이 일단 군사적으로 압도적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량군의 양주군이죠. 강점 기병입니다라는 분석도 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지고 그 낙양을 차지하려면 호래관, 사수관을 뚫어야 한다. 이것도 사실은 이제 실제 역사에서 부합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이 이제 화웅이 보면 동탁을 토벌하려고 이제 이 연합군이 내려갈 때 낙양으로 내려갈 때 바로 사수관이란 곳에서 이들을 막아선 장본인이 화웅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이후부터가 좀 문제인 게 뭐냐면 이 이후부터 여러 장수들이 이제 싸우러 나가가지고 화웅한테 다 이제 판판이 깨지죠. 다 죽어서 돌아오는데 시신으로 돌아오는 거죠. 그런데 이 상황을 확 바꾸는 게 관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연합군에는 이 유비를 비롯해 가지고 관우 장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이 삼국지 연의에서 그걸 그려놓은 건데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하죠. 이제 관우가 딱 나가면서 그 술을 주니까 따뜻한 술을 주니까 일단 술을 거부하고 이 술이 다 식기 전에 내가 화웅의 목을 따서 돌아오겠다.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화웅 목이죠. 이렇게 아주 뭐 우리가 그냥 이 사진 하나만 봐도 얼마나 멋있습니까? 그러나 이거는 이제 100% 허구고 실제 사설을 보면 그 손견이죠. 이름을 손바로 토역이라고 합니다. 이 바로 장군도 되고 토역 장군도 된 건데 바로는 뭐냐면 로는 오랑캐니까 오랑캐를 깨트린. 그 다음에 역적을 토벌한 바로 이 송견에 의해서 그 죽은 거지 이 드라마처럼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 사실 이 실제 역사 입장에서 보면 누가 피해자입니까? 그렇죠. 송견이 상당히 피해자죠, 그죠? 왜냐하면 이제 송견이 왜 그렇게 일개 지방의 저 관리로 있고 장수로 있다가 그 오나라라고 하는 큰 거를 차지하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지 바로 이런 걸 통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빠져버리는 결과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드라마로 이게 그 소설로 삼국지를 볼 때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설명력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특정한 영웅 억지로 만들어진 영웅한테 모든 게 이렇게 그 공이 가는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조조가 그 안에서 맹활약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당시에 맹주라고 보통 그러죠. 여러 제후들이 모였을 때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맹주인데 이 원소라는 인물이 오늘 이제 제가 볼 때는 주제입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집안 자체는 뭐 4대째로 그
삼공을 지낸 뭐 막강한 집안이죠. 물론 본인은 출생에 약간 뭐 그 서자로서 이런 핸디캡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교육도 잘 받았고 사실은 뭐 성품도 나쁘지 않아요. 상당히 괜찮습니다. 근데 역시 난세는 이런 사람이 좀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왜? 일단 의심이 많고 결단력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모험심이 없어요.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리더들 중에 그 무난한 리더 있죠. 그냥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그러나 일을 특히 그 난세에서 험한 일을 헤쳐나갈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드라마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리더한테는 이 소위 말하는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. 우리가 덕망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드라마에서도 이 원소의 처신이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맹주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도 결국은 그 상황에서 어떤 권력이랄까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. 반면에 이제 이 상황에서 결국은 뭐 오래 가진 않지만 원소하고 이 조조의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이 되는데 결국 조조가 원소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소한테는 없었던 거. 결단력, 바로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다음 모험심 이런 것이 뒤따랐기 때문에 결국 조조가 이제 원소를 누르게 되는 큰 흐름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러나 원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알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근데 이제 진수는 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좀 이따 나오게 되는데 아주 형주 중요하죠. 딱 가운데 있는 유표 이 두 사람을 같이 평을 하는데 제가 봐도 둘이 굉장히 비슷해요. 모두 두 사람 다 위험 있는 용모에 그릇이 볼만하여 당대의 이름이 알려졌다. 유표는 한남을 형주죠. 한남을 차지했고 원소는 하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하 북쪽을 말합니다. 차지했으나 둘 다 겉으로는 너그러우면서도 속으로 꺼리는 바가 많았고 막 이게 기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. 그다음에 모책을 잘 세우는 책사들이 있어도 정작 결단력이 없었고 또 재능 있는 자들이 있어도 능히 제대로 쓰지 못하였고 좋은 의견을 들어도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그다음에 적자 서자를 뒤집어서 세우고 패하고 뭐 이랬던 거죠. 그리고 공적인 예를 버리고 사사로운 사랑을 중시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사직은 뒤엎어졌다. 여기에 사실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모여들었던 물론 18로 재우라는 건 아니고 18명까지 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이 일거에 동탁을 제압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원소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 원소의 문제점에 조조가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원소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면 드라마를 좀 더 깊게 또 이 시대의 역사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원소를 오늘은 좀 더 짚어봤고요. 이제 피해자가 바로 사실은 이 사람은 장비죠. 캐릭터 참 잘 골랐죠, 그죠? 그다음에 이제 유비. 여기 요 말이 바로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가 참 잘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럽니다. 바로 이 말에 다 들어있죠. 명성이 대단한 원씨 형제가 이렇게 편협할 줄이야. 이때 이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원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죠. 잘 아시죠, 그건 여러분들이. 그래서 원술은 사실은 이제 적자다 보니까 이 원소보다는 좀 더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형을 깔봤죠. 이복형이 원소를 이제 깔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옥세를 얻게 되는 바람에
그 본인이 스스로 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는 그 바로 그 원시 형제가 이때는 같이 있었습니다. 같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불협이죠, 불협. 만약에 이 두 형제가 화합을 하고 좀 더 왜냐하면 이제 원술은 원소보다는 좀 더 이제 그 계략도 있고 굉장히 좀 재바르고 머리도 브라이트하고 막 행동력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약에 합쳤더라면 조조의 공간이 쉽게 열리진 않았을 거다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 상황이고 동탁 쪽에서 이제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. 드라마에서는 보면 그래서 이 동탁이 자기 원래 그 군대죠 서량군을 전부 동원해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재밌게 좀 야비하게 생겼지만 이 사람이 바로 이 동탁의 책사입니다. 동탁의 책사인데 삼국지 연의에서는 동탁의 사위이자 모사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픽션이죠. 다만 굉장히 측근에서 그 동탁을 도왔던 인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하나의 계략을 제시하는 건데 계략이 뭐냐면 바로 이간질이죠. 즉 반동탁 연합군을 이간질하는 계책을 내놓습니다. 뒤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바로 나오는데 그 계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동탁의 딸하고 송건하고 뒤에 송건이죠. 송건하고 이 혼인을 시키는 정략 흔히 말하는 정략 결혼이 바로 이 이제 삼국지에서는 또 매우 중요합니다. 조조도 그렇고 다 이제 그 손씨 집안도 그렇고 그렇죠. 그래서 요 정략 결혼을 가지고서 이간질하는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드라마지만 제가 실제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조조하고 유비가 만나지는 않았어요. 좀 더 유비가 좀 좋지 않은 처지에서 만났는데 그러나 어쨌든 드라마에서 이 중요한 장면이 드디어 이제 조조와 유비라는 두 영웅이 만나게 되는데 그거를 조조가 그 18호 제후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유비 지원을 원시로부터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격려하고 그런 차원으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이때 이 사람이 이제 조인입니다. 조인이 이 유비 세 사람을 무시를 하죠.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까? 이랬을 때 조조가 그렇지 않다. 그 사람들 간단한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조조가 찾아가서 유비를 만나고 또 술 한잔 하고 그다음 거기 이제 유명한 게 뭐 이렇게 조조가 이게 세상에는 나하고 당신 영웅은 둘뿐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유비가 사실은 깜짝 놀래가지고 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?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자기도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조조가 생각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그 유명한 또 논어에 있는 군자는 이런 천둥 번개에도 몸을 이렇게 착 조심한다. 뭐 이 구절을 끌어들여가지고 모면하는 그래서 자기의 그 숨긴 마음을 들키지 않는 이 드라마가 특히 그 이제 서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내는 문제를 굉장히 그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둘이 대화를 하면서 쓱 하고 또 보죠. 조조가 그랬을 때 유비는 민심을 먼저 잡겠다라고 말합니다. 이것도 중요한 거죠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조가 천하를 얻으려면 지략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인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차이. 그래서 흔히 이제 그
유비를 인이군자라 그러죠. 인과 의, 어짐과 마땅함, 이거를 중시했던 사람인데 바로 그 면모가 여기서도 드러났던 거고. 반면에 이 조조는 실제로도 인지용 중에서는 지에 가까웠던 사람이죠. 그러니까 지략 그런 걸 좋아했고 또 잘했고, 그 두 사람의 차이를 그 인과 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이 제후들 모인 제후들도 욕심 덩어리고, 그 다음에 저 낙양에 있는 저것들도 이제 그 한심하다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또 같이 이 뜻을 같이 하는 영역이 생겨난 겁니다. 그 다음에 유비하고 그 만나고 나서 대사가 참 멋진데, 그 관우 장비와 같은 영웅들이 내가 아닌 유비 손에 떨어졌구나. 이건 참 인재에 대한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죠. 그러나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문제를 여기서 하나 던져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삼국지를 한 절반쯤 이제 번역을 하고 유비 관련된 건 어지간히 다 봤는데, 제가 볼 때는 유비가 과연 제왕감인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. 아주 좋은 재상감이다라고 하면 저는 뭐 흔쾌히 동의하겠지만, 이런 창업을 해내는 강명한 이런 뛰어난 임금감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, 오히려 이상적이지 몰라도 조조와 유비가 그런 관계로 임금과 어떤 재상 관계를 가졌더라면 유비도 좋았고 조조도 좋지 않았을까. 물론 이거는 그냥 제가 해보는 가정입니다만,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서 이 콤비는 참 좋은데 이루어지지 않았구나. 왜냐하면 두 사람이 그 후에도 굉장히 이제 싸우기도 하지만 또 여러 차례 또 협력하거든요.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또 드라마의 다음 상황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늘 그렇지만 감사드리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제 5회 신삼국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